안녕하세요. All About Anything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까지 동네 한 바퀴 제24편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인 브루클린 브릿지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2층 버스의 전면에 우리의 신라면 광고가 게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도 신라면의 인기는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 동네를 가실 때에는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지 마시고 현지에 오시면 다양한 파스타와 피자 등 먹거리 가게들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으니까 본 지역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보시는 브루클린 브릿지는 1869년에서 1883년 사이에 지어져 1883년 5월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철제 교각입니다. 한동안 이 다리는 단지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맨하탄 브릿지는 지금 보시는 브루클린 브릿지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브릿지입니다. 1800년대에 지어진 다리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본 다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것 같습니다. 당시 27명가량이 이 다리를 완공하기 위해서 생사를 가르고 실제 사망하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당시 본 다리를 건설할 때 약 1,9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시세로 바꾼다면 금액은 약 4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다리가 처음 개통되었을 때 상당수의 분들이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이용하지 않고 다리 밑에서 구경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본다리의 이용자들은 일평균 약 15만 대의 자동차와 5천 명의 보행자 그리고 약 3천 명 이상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감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실제 브루클린 브릿지 상판으로 가셔서 직접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다 건너봤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보시기 위해서는 맨하탄 방면에서 브루클린 방면으로 넘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브루클린 방면에서 맨하탄 방면으로 넘어가시면서 맨하탄 다운타운의 로우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의 전경을 보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강추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쪽에는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나 약혼식,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본 레스토랑을 이용할 시에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가 있는 곳이 미국 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생각을 공유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현재의 모습들을 상대방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 아재 동네 한 바퀴 제23편 맨하탄 브릿지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실제 맨하탄 브릿지나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일몰시간, 해 지는 지역의 선셋을 보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실제 브루클린이라는 이름은 네덜란드 마을인 브루클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은 뉴욕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문화 지역이기도 하고 작은 지역 공동체나 타운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브루클린의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입니다.
화창한 날에는 피크닉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하고 맨하탄의 스카이라인과 브루클린 브릿지와 환상적인 뷰를 즐긴 후 다리를 건너 맨하탄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이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브루클린 파크를 구경하신 후 브루클린 브릿지를 타고 상판을 통해서 맨하탄으로 넘어가실 경우에는 편도 한쪽 방향으로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많이 걷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뉴욕시의 페리를 타고 물을 건너가셔도 됩니다. 맨하탄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의 1번 부디에 도착하시면 여기까지 가시기까지 약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가는 동안 스카이라인과 브루클린 브릿지를 사진을 찍으시고 영상을 찍으시면서 건너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실제 맨하탄에서 브루클린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를 가고 싶으실 때 다음 경로를 따라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타시고 하이스트리트 브루클린 브릿지 스테이션까지 가시면 됩니다. 시티투어 버스도 근처에서 정차를 합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미다 스트리트를 따라 물가로 향하게 되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 스퀴버 파크와 스퀴버 브릿지 입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브루클린 브릿지는 총 길이가 약 1.8km의 다리로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과 동시에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초로 철 케이블을 사용하여 19세기의 중요한 토목공학적 업적을 남긴 다리로 유명합니다. 현재 뉴욕의 매우 중요한 교통로이자 관광지 건축물로 하나로서 전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브루클린 다리의 첫 공사 시 많은 중국인들이 희생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공사에서 투입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무사히 공사를 마친 뒤 나중에 뉴욕 시장과 에밀리의 배려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는 부지를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모아둔 돈으로 차이나타운에 건물을 짓고 차이나타운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 또 음식점을 운영하고 남은 돈으로 모조리 뉴욕시에 기부하는 선행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다리 건설 시 총 사망자는 27명으로서 약 17명의 노동자가 미국인 노동자들이고 실제 다른 5명의 중국인 노동자와 다른 인종들이 함께 그 당시 다리를 건설하면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시신은 모두 뉴욕 국립묘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루클린 다리의 상판부로 올라와서 다리를 직접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뉴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민자나 시골에서 온 사람들에게 브루클린 다리를 판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지 C. 파커라는 인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미국 아재 동네 한 바퀴 제23편 맨하탄 브릿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브루클린 브릿지와 맨하탄 브릿지는 영화의 소재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의 장면에 소개된 경우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킹콩, 고질라 등 뉴욕을 소재로 한 영화 등에서 꼭 등장한 지역입니다.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도 스타스크림이 브루클린 다리 정상에 위치한 승조기를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고 고질라에서는 고질라가 새끼들을 잃어서 이성을 잃고 광분하여 주인공 일행을 쫓다가 등가시가 다리에 걸려 미사일에 맞아 죽었으며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시리즈에서도 전투 장면이나 피터 파커의 사랑 고백신 등의 중요 장면이 배경이 된 곳이 지금 보시는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실제 맨하탄에서 근무하시거나 맨하탄에서 근무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맨하탄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주변 지역인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튼 아일랜드,
그리고 롱아일랜드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 인구가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 체증 문제도 매우 심각해져 기존 왕복 6차로에 최소 왕복 10차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매우 오래된 다리라서 확장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의 상판을 이동할 시에는 도보로 이동할 시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와 일반 도보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섞여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자전거들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과 뒤를 잘 보시면서 자전거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팬데믹 상태에서 맨하탄이나 브루클린이나 외지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라서 상당히 힘이 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오실 때는 개인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시거나 여행 경비를 타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맨하탄에 숙소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서 브루클린 쪽으로 넘어오시면 다소 저렴한 숙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뉴욕에서 다양한 마라톤 경기가 실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라톤 경기의 출발점이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브루클린 브릿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라톤 경기가 있는 시간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패스라고 해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다양한 뉴욕의 명소 장면을 구경하실 수 있는데, 뉴욕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브루클린 브릿지 올데이 자전거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액티비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와 더불어 지금 보이는 로우 맨하탄의 전경이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현재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그 현실감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서 즐길 수 있는 한도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중간 영상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브루클린 방면에서 맨하탄 방면으로 건너시는 데는 최소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느긋하게 걸으시면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약 45분 정도 걸리는데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있으니까 힘이 드시거나 중간에 살짝 피로가 느껴지시면 벤치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시고 영상도 촬영하시면 다시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맨하탄의 모습과 미국 내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미국화재 동네 한 바퀴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Have a good one. Bye bye.